자,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메가딜.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그룹과 포드가 메가딜의 성사 가능성이 한 발자국 같다라고 시장에서 막 지금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정호 회장이 짐팔리 포드 경영자 만났어요. 비공개 회담을 연대요. 논의할 예정이래요. 만날 예정이래요. 그리고 지난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비공개로 만날 예정인데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왔지만 이번 주 안에 회동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좀 구체화될 수 있겠다. 국내 기업 중 SK온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포스코그룹과 협력. SK온은 누구예요? SK는 저기 에코프로 비엔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다각할 수 있다라고 합종연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8개월 전에 팔리 CEO가 왔을 때 포스코의 양극재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받고 있는데 저기서도 받고 싶다. 그래서 공급 메가딜이 좀 임박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포스코그룹은 케미칼을 중심으로 양극재 공급 계획을 본격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극재는 결국 글로벌 SK에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9일에 바둑 대회에 있었어요. 포스코. 거기서 이제 김준영 사장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합작법인 설립을 묻는 질문에 진행되는 게 꽤 많은데 계속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진행된 것이 꽤 많이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김준영 사장은 하반기 추가 수주에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으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1년 사이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극재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라 계속해서 수준이 있는데 다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다. 수주를 한다는 건 투자를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투자하고 있는 속도 등을 봤을 때 수주를 완급 조절해야 되는 상태다.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어뒀다. 발표를 우리가 못할 뿐이지 진행되는 건 꽤 많이 있어요. 국내 배터리 3사나 글로벌 차량 메이커 쪽과도 검토 계속하고 있다. 이게 19일에 나왔던 얘기고, 자,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니까 자, 여기가 아닐까라고 시장에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고객사 납기 수준수, 이건 진짜 당연한 겁니다. 납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현금 보유 자산에는 큰 문제가 그리고 없다라고 밝혔어요. 조금 전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그룹도 현금 자산에는 큰 문제. 포스코 퓨처엠도 심지어 포스코 그룹도 회사채 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했냐? 포스코 퓨처엠은 3세대하고 40조 원, 그 다음에 엔솔이랑 30조 양극재 규모, 그 다음에 GM과 얼티엄캠 2단계 공장 계획을 내놓는 등 공격적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전략적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한 것들이 많은데 제한된 자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껴져요. 최근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에 못할 이유가 없다. 주가로 얘기할 때 여기 100만원 에코프로 BM은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100만원 에코프로하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에 질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못할 이유가 없다. 주가는 에코프로 BM에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주가는 BM보다는 얘네가 높잖아요. 단순 주가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먼저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시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보실 때 이제 요 김준영 사장의 멘트를 보면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투자 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주가에 대해서도 저평가에 대한 고민,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 외국인 투자자를 늘려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얼마 전에 그랬고, 포스코 계열사들의 최근 주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주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IR 담당자를 모셔오는 이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니? 주가라는 거는 이상하게 내가 움직이라고 그러면 잘 안 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번 포드 CEO와 최정호 회장의 회동이 반드시 딜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인 거니까요. 업계 예측이니까. 근데 최근 업계 분위기 보면요,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 소재 업체들도 납품처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왜냐면 한 곳에다 너무 몰빵을 해주면은 나중에 안 좋아요. 휘둘리고. 그래서 다 나누는 거예요. 분산 투자.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도 한 곳에 넣어놓으면 잘 되면 좋지만 언젠가는 이게 또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나눠 담는 거죠. 바구니를.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업관계가 변화되고 변모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앙금이 있고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초월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바닥 상황이라는 거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만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주력 공급사와 독점적 관계를 맺던 과거와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는데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50% 차지하잖아요. 핵심 부품이에요.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을 못하면 경쟁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이 지금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게 완성차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못 구하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핵심이 지금 심장이 배터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양극재고 전구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완성차 업체 회장이 만나자 그래갖고 오고 초청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예전에 나온 거지만요. LG엔솔이랑 혼다,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혼다가 자국에 파나소닉 있잖아요. 여기 제껴놓고 지금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거 MOU, 그 조인트 벤처 MOU 그런 거 할 때 한국에 와갖고 LG에서 했어요. 얼마나 지금 변한 겁니까? 현대차 그룹도 LG엔솔, SK온과 딱 각기 나눠서 해요. LG엔솔이랑 SK온 입장에서도 현대랑 하면 그 되는 거고, 딴 데 완성차랑 하면 되는 거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두 개의 공장을 각각 다른 회사랑 짓기로 했고, GM은 LG엔솔이랑 미럴 관계였지만 미럴 관계 끝냈죠. 1, 2, 3 공장은 지금 LG엔솔이랑 하는데 4 공장은 삼스디아이랑 건설을 했어요. 포트 다과카를 추구했어요. 이 4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좀 바꾸자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원통형으로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자꾸 이제 파우치형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앞으로 셀 업체들도 소재 업체들도 수주 소식들은 뭐 사실 꾸준하게 들려올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포스코하고 중국 CNGR하고 포항에 1조 5천억 원 들여서 니켈 전구체 공장 사업한다는 건데 이건 짧게 갈게요. 포스코홀딩스하고 CNGR이랑 이건 지분 구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6대4로 니켈 정제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CNGR은 2대8이에요. 한마디로 홀딩스는 지분을 더 가지고 있고 퓨처엠은 지분을 덜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눠서 지금 조인트 벤처의 비율을 가져가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못내 아쉽네요. 최소한 5대5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이제 모기업이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료부터 양응급제, 리사이클, 차세대,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전구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갖고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5월 8일날 얘기 나왔던 거예요. 5월 8일날 얘기 나왔던 거고 얘네들 지금 절강 화유 코발트하고 퓨처엠이랑 투자 협약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건 또 다른 회사입니다. 니켈 정제 전구회사의 음극재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CNGR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진행되고 있던 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지분 구조까지 다 만들어서 투자 규모 확정을 지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구체, 니켈 정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각 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